사람 사이 법으로 쉽게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 황인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계약을 하고 싶어서 중개사의 요구에 따라서 가계약금이라는 걸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 사정 변화 혹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실제로 계약금과 차이는 어떤 거가 있으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에서 정해둔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 거래 관행상 우리가 쓰게 된 용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을 본인으로 해달라, 즉 내가 예약을 하게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가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중개인의 얘기를 듣고 단순히 그냥 계좌이체를 한다던가 혹은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아주 간단히 단서만 남겨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자체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나 임차인 쪽에서는 가계약금이니까 당연히 계약이 안 됐으니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나 임대인 측에서는 가계약금이지만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선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계약은 언제 성립되느냐를 살펴보면 서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을 때 성립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라고 본다면 매매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랑 매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잔금,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을 언제 얼마씩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지가 정해지거나 대략적인 기준만 잡아놓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금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체결 당일날 일부를 지급하기로 보통 약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그 소정의 금액을 계약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계약금을 전액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민법 565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누군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할 때는 그 파기하려는 쪽에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쪽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되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냈던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요물계약이란 말은 그 계약에 대한 목적물이 모두 이행이 돼야지 효과가 발생된다. 우리가 정해둔 계약금 전액이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지만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이 점에서 계약금과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걸 서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계약금만 내고 정식 계약에 착수하기 전 혹은 정식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했었을 때 가계약금처럼 계약을 체결할 걸 전제로 주고받은 금액은 다시 원래대로 서로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서로 명확하게 법정 용어를 써서 약속을 해두었다면 분쟁이 생기지 않겠지만, 중개인들도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 대화,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계약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큰 액수가 아니다 보니 먼저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에는 내가 왜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적어서, 즉 가계약금은 계약이 무효로 됐다 혹은 취소가 됐다, 해지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즉 계약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약금이 소액이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소액사건 재판으로 회부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빠른 절차, 신속한 절차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국 소송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소송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단순히 가계약금만 돌려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계약금을 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별도의 투자 비용이 생겨서 그러한 손해까지 배상이 되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 분쟁, 법으로 해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확인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